학교 다닐 적엔 우리네들 성적만큼이나 격차가 심한 게 체벌에 대한 맷집이나 체력이잖아요. 세상 순진한 얼굴을 하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야자 시간에 애들이랑 모의해서 튀고선 다음날 선생님이 자수하라고 막 윽박지르기만 해도 아주 튀다가 걸려서 이름이라도 적혔던 것 같은 표정을 지은 채 걸어나가던 그런 애요. 애초에 자습 시간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걔는 튀다가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근데도 선생님이 뭐라 말만 했다 하면 일단 순순히 불려나가서 혼이 나는 애가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한 대만에 자세 무너져서 무릎 꿇고 싹싹 빌 것만 같이 생겼지만 아슬아슬하게 몸이 휘청이는 와중에도 절대로 선생님이 규정한 자세에선 무너지지 않는 애. 선생님이 칠판 받침대를 잡으라고 하면 절대 손은 떼지 않는다거나 엎드려 뻗치라면 절대 무릎이 땅에 닿지는 않는 그런 경우인 거죠. 이런 애들은 왠지 행동이 좀 얄밉게 보일지언정 또 선생님들이 딱히 미워하지 않는 부류였어요. 이게 또 나름 선생님께 대드는 방식 중 하나였는데 성적도 안 되는 게 이딴 식으로 깝죽댔다가는 교실에서 좀 혼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디 선도부실이나 창고 입구로 끌려가서 혼날 수도 있거든요. 체벌이란 이름의 처벌이란 게 뭐 딱히 숨겨야만 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진짜 모범생이면서 우등생인 애들조차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을 보이는 애들이 간혹 있었어서 그저 같은 옷 입고 지나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한들 비슷한 맷집으로 규정지를 수만은 없어요. 게다가 선생님이 회초리로 학생들 혼내는 이 체벌이란 게 고딩 이전까지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가깝게는 집에 엄마가 계셨고 초딩 때라고 선생님이 무슨 부처님이라도 되시냥 자비심이 넘치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어선 이미 10년이 넘는 체벌에 대한 경험을 가진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랬으니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맷집을 키워온 부류도 있었고 혼나기 싫어서라도 어떻게든 공부에 매달려 우등생이 된 부류도 있죠. 뭐 근데 이 우등생이라는 것도 솔직히 개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노력해서 극복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것 중엔 맷집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게 눈으로 보여야 할 텐데 선생님 회초리를 온전히 견뎌봐야 남는 건 상처뿐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다음번에 혼날 적에 뭔가 딱히 나아진다거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혼나는 횟수가 덜해져야 그 다음번을 버틸 때 더 유리하다 보니 굳이 이걸 단련하겠다고 달려드는 애들은 거의 없는 편이긴 했어요. 뭐 자주 경험해서 맷집을 키우네 어쩌네 하는 정신 나간 것들도 실상을 알고 보면 그냥 공부에서는 선생님께 혼나는 걸 피해갈 자신 없는 애들이 내뱉는 거의 포기선언에 가까운 말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어지간해서는 정말로 맷집을 단련하려고 달려드는 애들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난제이긴 한데 그거 구별해봐야 별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그나마 맷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나아진다는 점만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초딩 때의 자신과 고딩 때의 자신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초딩 때만 해도 선생님이 휘두르는 단소에도 아프다고 온몸을 비틀어대곤 했지만 고딩이 된 시점에서 초등학생들 혼나는 것 보고 있노라면 그저 귀여운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곤 하잖아요. 물론 그게 간지러울 것 같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초딩들 한두 대에 엎어져서 울고 있는 꼴을 보면 웃음만 나올 정도는 되었어요. 아마 이렇게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맷집을 쌓아 올렸으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성적 가지고 난리를 피워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딴 자만심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날 지각이라도 했다간 교실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확실히 중딩이랑 고딩은 다르다는 걸 체감하게 돼요. 전 처음에 3학년 언니들이 왜들 그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유지 못하나 생각했다니까요. 엎드려 뻗쳐는 초딩 때부터 쓰이던 역사의 기합이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그것만으로도 힘든 기합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회초리로 두들기기에도 딱 만만한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때 봤던 언니들도 확실히 교문 안에 임의벌 서고 있던 인원들이랑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땐 누가 봐도 뭔가 꼬투리를 잡혀서 선생님께 붙들렸던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심하게 혼날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 대 한 대 내리칠 때마다 허리가 휘는 게 너무 심하긴 했었어요. 누가 보면 그 언니가 선생님 약 올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착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1학년 막 올라갔던 시기였으니까. 교문 밖에서 체벌하시던 그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어쨌건 우리 학교도 이름표 하나 가지고도 누가 몇 학년인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언니 혼내던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저도 첫 등교였으니 뭘 어떻게 고치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각은 지각이었으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막상 저를 부르셔서 위아래로 이리저리 훑어보셨지만 딱히 지적할 점을 찾진 못하신 것 같았죠. 뭐 제가 막 완벽히 준비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선생님도 이제 막 입학한 1학년이었으니 대충 훑어보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인지 너는 지각을 해도 좀 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1학년이라 뭘 잘 모를 테니 일단 시범타로 한 대만 맞자고 하셨죠. 물론 교문 밖에서 그 선생님께 혼나는 게 한 대라는 거지.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다른 선배들이랑 같이 벌 선 다음에 단체 체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어요. 뭐 딱히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비슷한 일은 중학교 다닐 적에도 일상이긴 했으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의 회초리는 중딩 때의 일상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앞에 혼났던 언니 허리가 왜 그리 위아래로 출렁이나 하면서 혀를 찼었지만 저는 그런 여유는 가지지도 못하고 한 대만에 바로 함락되어 버렸어요. 정말 그야말로 끽 소리도 못 내보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아프다 어쩌다를 논할 느낌조차도 없었어요. 귓가에 이명음이 울리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서 제가 지금 서 있나 앉아 있나도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바로 앞에 언니가 10대쯤 버티는 걸 보고 한 대 정도는 껌일 줄로만 알았는데 저는 그 언니의 10분의 1도 버티지 못한 거죠. 솔직히 그 정도도 안 되었다는 건 확실한 게 어쨌건 그 언니는 체벌이 끝난 다음 자기 발로 걸어서 교문 안쪽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아예 정신이 혼미해져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으니 아예 맷집을 논할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거였죠. 저도 중학교 다닐 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참 많이 까불거리며 다녔던지라 솔직히 거의 매일같이 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진짜 그 선생님의 체벌 한 대만에 중딩 때까지의 체벌은 그저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물론 그때 그 선생님만큼의 체벌 정도는 그리 흔치 않다고 듣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정도로 쉽게 떨어져 나갈 줄은 몰랐었어요. 그보다 비참했던 건 저의 이런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한 그 선생님의 행동이었어요. 결국 저는 제 발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 선생님이 부른 선도부 언니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겨우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도움을 받았다지만 뭐 어디 양호실을 갔다거나 한 건 아니고 대충 들려서 다른 애들 엎드려 뻗쳐 있던 곳으로 갔을 뿐이었어요. 그렇게나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또 그 자리에 가니까 저도 모르게 엎드려 뻗치고 있더라고요. 하긴 내 앞에는 10대를 혼나고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겨우 한 대 정도로 비틀거리는 게 어디 눈에나 차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앞으로 저런 선생님들의 체벌을 받으며 어떻게 사나 걱정했지만 어느새 제 맷집도 단련이 좀 된 건지 그 선생님께 혼나는 5대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상황은 똑같이 교문 앞에서였고 이번엔 지각의 복장불량으로까지 걸렸었거든요. 그때 어설프게 허리띠 몇 번 접었던 것 안 풀렀다가 딱 걸린 거였죠. 초기에 지각만 했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 때랑은 또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게다가 그땐 신입생 프리미엄도 이미 다 사라졌을 시기였고요. 근데도 5대가 버텨지더라니까요. 그때 그 언니처럼 몸이 좀 휘청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바닥을 대굴거리며 굴러다닐 정도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선생님들께 제대로 적응 못한 언니들은 교문 앞에서 굴러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비율은 1학년일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간혹 3학년 언니들도 그러는 걸 보고 있으면 확실히 그 선생님이 보통이 아니긴 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것도 그 선생님이 많이들 봐주신 거더라고요. 교문지도 나오실 때마다 선도부 언니들을 쫙 대동하실 때부터 짐작은 했었지만 당연히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고 그 선생님이 특별히 봐둔 학생들은 선생님이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선도부실로 불려갔어요. 그리고 그때엔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도 달라지셨죠. 솔직히 선도부실에서 사용하는 회초리는 아무리 레벨이 낮은 물건이라도 흔히들 말하는 몽둥이로 분류되어야 옳았어요. 굵기며 길이의 단단함까지 수업하러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출석부에 끼워서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같이들 최소한 손잡이에 청테이프라도 둘둘 감겨있는 모양새가 마치 이건 선도부실 전용이라고 말하는 듯 했죠. 뭐 그런 걸로 혼났다간 학년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바로 양호실부터 갔겠죠. 그래봐야 어지간히 찍혀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학교 다니면서 선도부실까지 불려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도 했어요. 대신 선도부실을 한번 들락일 때마다 선생님들의 체벌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지긴 했죠. 그 전까지는 혼난 다음에는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아린다는 느낌이 기본이었다면 선도부실에선 한 대 만에 그런 감정을 아득히 넘어서는 아픔이 느껴졌으니까요.
진짜 선도부실에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오는 것 정도는 일상이었는데 그렇게 교실로 돌아오면 다른 선생님들이 평소엔 그야말로 우리를 회초리로 다독여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봤자 다시 다른 선생님들께 혼나는 게 안 아프다거나 가짜나 보인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들도 선도부실에서 각 잡고 서시면 곧 학생 주임 선생님 정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도부실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좀 더 사소한 사유들로도 불려가는 곳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년별 맷집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것 같은 측면도 있었죠. 분명히 중딩 때도 좀 설친다 싶은 애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조용한 공간으로 따로 불러서 혼내는 일은 흔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렇게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차이가 많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다녀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다고 우리 학교가 막 주위에 비해 체벌이 유독 심했다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소문은 우리 학교보단 저기 멀리 여자상업고등학교라던가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쪽 소문이 훨씬 더 살벌했죠. 그리고 한 번씩 그 옆을 지날 때마다 걔네를 다루는 선생님들은 정말 살벌했으니까요. 실업계는 아무래도 등교 시간도 좀 널널하다던가 하는 소문이 많았는데도 제가 등교하던 시간에 벌써부터 그렇게 기합이 집행되는 게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제가 지각을 좀 자주 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실업계에선 새벽같이 불려나와 기합받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투덜대봐야 체대 같은 일부 직녀를 제외하곤 재수학원이 짱이었죠. 체대 쪽 재수학원도 별도로 있다곤 하는데 여기는 제가 다녀보질 않아서 저도 풍문으로 전해 듣거나 대학교 때 친해졌던 애들 말고는 알 수가 없긴 해요. 어쨌거나 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에서는 그 체벌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더라니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